안녕하세요. 박미성 강사입니다. 오늘 토익 RC 중급 실전반 교재 챕터 1 어법 그리고 거기서 유닛 2 동사 태시제 부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만약에 유닛 1 부분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시면 이 전 영상 찾으셔서 그쪽 먼저 공부하고 나서 돌아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본격적인 진도 들어가기 전에 문제 먼저 풀어보실 건데요. 여기 7문제 나와 있어요. 총 70초 스탑워치 이제 키시고요. 문제 푸실 때는 정확히 푸실 수 있게 정답 단서 확인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다 푸셨으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제 문제풀이만 들어갈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동사 자리구나. next Tuesday 보여서 미래 시제 고를 거고요. 2번 어휘 문제 같은데 미래 오해 봤더니 미래랑 어울리는 부사 순 골라줄 거고요. 3번은 동사 이미 있고 전치사 문제인데 60년 전에 그래서 since 과거 현재 완료 골라주실 거고요. 4번 여기에 동사 문제를 고를 건데 시제 고르래요. 근데 앞에 봤더니 unless 있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나왔으니까 주절은 미래 시제 고를 겁니다. 5번 동사인데 봤더니 시제 단서가 안 보여요. 그럼 목적 없어서 수동태. 수동태를 봤더니 얘도 그리고 얘도 수동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D번은 제외시킬 거예요. 왜냐면 B가 그냥 원래 형태로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시킬 거고요. 그럼 두 개 중에 이제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두 개 시제가 달라요. 시제 단서가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앞에 봤더니 upwards라는 현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시제로 나왔고 지금 해석 자체가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혹은 반복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써요. 근데 여기는 내용 해석상 이 회사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현재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B번 정답 고를 거예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 시제 단서 안 보이고 목적 없구나, 수동태 해서 수동태가 지금 B번과 D번이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 주어가 changes 복수니까 정답은 D번 고를 거고요. 7번에 please 다음에 동사원형, A번 동사원형, D번도 동사원형. 근데 advise는 대절을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써서 A번 고를 겁니다. 아마 지금 설명 듣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찬찬히 이제 포인트별로 짚고 가실 거예요. 자, 이제 뒤로 가시면 자, 일단은 시제 문제 한번 보실 건데요. 시제 관련 어법 문제 유형이 총 3가지가 나오게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시제 관련 단서를 문장 안에서 주어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시제를 고르는 문제고요. 자, 가장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입문반 공부하신 분들, 중급반 공부하신 분들, 또는 그 이상까지 공부하신 분들 모두 다 맞추게 될 거고, 시간 굉장히 빠르게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형태가 어휘 문제처럼 보여요. 보기가 어휘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시제와 어울리는 단서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직접적인 시제 관련 단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고르지? 문맥상 해석으로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각각 시제별 의미하는 의미를 이제 보고 가실 거고요. 자, 파트 6에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를 묻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제 단서가 없이 내용상으로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실게요. 시제의 형태와 기본적인 의미 보실 거고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진행 이제 보실 겁니다. 일단 과거 당연히 이미 일어난 일이죠. 참기 쓰이는 표현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 봐주세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 시제를 고를 거다. 반대로 과거 시제인데 어휘 문제인데 보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정답으로 골라줄 겁니다.
자, 현재는 현재의 상태, 일반적인 사실, 반복적인 일. 자,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인 일 부분에 집중을 해주실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나 계약서나 보증서 내용 또는 업무 내용들을 얘기할 때 현재로 이제 서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도 함께 쓰이는 표현이 지금 두 가지로 봤거든요. 뭐가 있냐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아래 거는 자, presently, currently, now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써야 돼요. 이 자체가 현재하고만 쓰이게 되는 건데 자, 위에 거는요. 봤더니 다른 시제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제와 특히 잘 어울린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애매모호한 단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쓸모가 많아요. 이거 이따 뒤에서 프랙티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경우에 볼 거냐면 주어진 문장이 현재인 거예요. 근데 보기가 부사어인데 요런 아이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걔를 우선으로 집어넣고 정답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정답인 확률이 거의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5%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시제 단서가 존재를 했다던가 과거라든지 미래라든지 혹은 집어넣었던 해석이 너무 이상해요. 그런 경우 빼고는 다 정답이에요. 자, 근데 왜 100%도 아닌 걸 알려주냐면 이거를 정답을 고르지 않으면 나머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함정 보기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데 보기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 먼저 고르고 넘어가겠다라고 규칙을 세우고 갈게요. 자, 미래 앞으로 일어날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시제 보세요. 아까 저희 포인트 1부터 여기 안 써지지. 잠시만요. 자, 포인트 문제에서도 이거 순이나 숄트를 고르는 문제가 있었죠? 자, 미래 보시고 이 아이들이 있으면 정답 골라줄 거고요. 자, 현재 진행을 보실 건데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지만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거예요. 분명히 미래 단서가 있었어. 미래를 써야겠어. 근데 보기에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럴 때 현재 진행으로 대신 고르셔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혹은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이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싶은데 분명히 will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가 안 맞는 거죠. 주어진 문장은 능동을 써야 되는데 보기에는 수동인 미래가 나온다던가 혹은 주어진 문장은 수동을 써야 되는데 얘는 능동인 미래가 나올 때 그때는 이 현재 진행이 있는지 보시고 태가 맞는지를 봐주세요. 그럼 아마도 이 아이가 정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 나타낼 때 이제 보기에 태까지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시고요. 자, 완료 시제 보실 거예요. 형태 다 아시죠? 자,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오답 보기에는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만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함께 쓰이는 표현 보고 갑니다. 자, before 과거, 그 다음 by the time 주어하고 동사. 특히 이 by the time 주어하고 동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같이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단서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since는요. 이래로라고 외우고 계시는데 사실 since라고 하면 정확한 뜻은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를 고를 거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시제가 현재 완료, 주절이 현재 완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치사나 접속사를 고르라고 했을 때 since가 있다면 since 쪽으로 정답을 이제 골라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in, over, for, during, the last, past 기간 얘기가 있어요. 자, 얘는 해석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면 바로 현재 완료 고를 거고요. 현재 완료를 이제 단서로 줬을 때는요. 여기 전치사 문제를 고르라고 하거나 여기에 이제 last나 past에
어휘를 고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됐으니까 주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외워두세요. recently라는 표현이 나와도 위에 보시면 과거일 때도 recently가 있었죠. 자, recently가 있다는 건 과거 혹은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미래 완료 형태 will have pp 보시고요. 뜻은 간단하게 보시면 미래까지 계속이에요. 근데 이제 해석으로 미래 완료를 고르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100% 해석으로 미래 완료를 골라라 라는 문제는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미래 완료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일 때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by the time 아까 과거 완료에서도 보셨죠? 문제 적용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by the time이 있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고 주절에 동사 시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by the time을 보고 이거 지금 by the time에 딸린 동사 시제 봐야 되는구나. 얘를 확인해서 과거면 이 자리에 과거 완료를 쓸 거고요. 자, 얘가 현재면 미래 완료를 써주시면 돼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현재 시제 여기가 will have pp 라고 해놓고 여기에 빈칸을 뚫어놓는 거죠. 그리고는 보기는 시제 문제가 아닌 척 다른 접속사들도 막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as라든지 although라든지 여기에 뭐 by the time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에 이제 전치사 같은 거 하나 더 넣을까요? 전치사 뭐 할까? 뭐 from이라든지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근데 이럴 때도 시제 보시고 by the time 같은 거를 by the time을 골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 시제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 대신 과거 완료 쓸 수 있다. 과거 완료 대신 과거 쓸 수 있다라는 이퀄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finished 과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A랑 B랑 C랑 봤는데 had pp가 없어요. 다 뭐 will, 뭐 have, pp 이렇게 다른 시제인 거예요. 그랬는데 D번 보기에 뭐랄까? 똑같이 complete 라는 걸 한번 쓰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쓰고 싶은 건 had pp예요. 근데 없었어. 그렇다고 여기에 will have pp라든지 이러라든지 자, 꽁 대신 닭이라고 막 얘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시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언제 일어난 것인가니까. 자,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의미가 뭐죠? 과거 이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다 안 되고 과거 이전은 결국 무슨 시제를 쓰게 되겠죠? 과거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럴 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고르고 싶은데 과거 완료가 없어. 그러면 과거 시제를 써야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 보시면 제가 아까 unless 문제에서 골랐던 어법이거든요. 자, 시간 조건 접속사 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적용 보시면 여기에 next month가 있었어요. 미래를 써야겠죠. 근데 if가 있어. 그러니까 미래 대신에 뭐를 써야지? 현재를 써야지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적용이고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같은 어법인데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시간 조건 접속사절에서 현재가 나오면 얘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니까 주절은 미래를 써야겠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after 다음에 finishes가 있으니까 주절은 뭘 써야겠다? 이렇게 미래를 써야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미래는요, 너무 will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can으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어.
should나 must로 해야 돼. 그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미래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명령문도 아직 안 한 거를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 적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여기 문제를 좀 바꿔볼 거예요. 여기에 아까 봤던 next month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빈칸을 뚫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if 자리 시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를 봤더니 please inform us 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 명령문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will이 없지만 얘는 뭐예요? 미래죠. 그러면 미래인데 if가 있어서 뭐를 쓸 거다? 현재를 쓸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같은 이론인데 문제 적용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뭐 옆으로 했다가 밑으로도 했다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제 보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 어휘 문제로 나와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와 또 하나 시간 조건 부사절에 관련한 어법이 나왔을 때 적용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 동사 시제를 고르라는 문제든 주절에 동사 시제를 고르라는 문제든 이제 둘 다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수동태 들어갈 건데 수동태는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일반적인 수동태,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난이도 높은 수동태, 그리고 관용 표현 세 가지로 볼 거고요. 중요도 순으로 보면 일반적인 수동태가 가장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고 써놨어요. 수동태 어법 중에 90% 이상을 차지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풀 때는 시간도 이제 오래 쓰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신 거 수동태는 뭐다? 뭐뭐 되다 라고 해석되면 수동태 고르려고 하시죠. 자, 그것 말고 또 다른 단서 하나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태 고르려고 하시죠. 맞아요. 자, 되다 라고 해석이 되던 목적어가 없던 우리는 수동태를 고를 거고요. 자, 수동태를 고를 때는 무조건 BPP를 고를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BPP를 고르려고 봤는데 그 동사가 자동사네. 그러면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사는 수동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동사들이 자동사고 되다 라고 해석이 되던 혹은 목적어가 없어서 BPP를 고르려고 할 때 얘네들이 나오면 수동태를 고르지 않고 그냥 능동태를 고를 겁니다. 추가적인 문제 BPP 다음에 빈칸 붙었어. 품사 고르래. 뭐 고를 거예요? 부사 고를 겁니다. 자, 문제 적용 순서로 볼 텐데 자, 문장에서 동사 자리 확인하시고요. 특별한 시제 수일치 단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태 확인하시겠죠? 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쓸 건데 만약에 그 동사가 자동사라면 얘는 그냥 수동태로 쓰지 않고 능동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 써야지라고 했을 때 시제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BPP만 찾을 거예요. 은근히 실수를 한다라는 거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자마자 수동태면 O 아니면 X 쳐보실 거예요. 자, 바로 OX 쳐보세요. 치셨나요? 바로 해야 돼요.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have been이 나왔을 때 얘를 수동태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그냥 pp가 나왔을 때 수동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안 돼요. 무조건 bpp. 자, be 있는데 pp 없어서 안 돼. pp 없어서 아니야. 자, be 있는데 pp 있어서 수동태 맞아. 얘 be 없어서 안 돼. bpp 수동태 맞고요. 자, 얘 pp 없죠. BPP 있어서 수동태 맞고요. 자, BPP 있어서 수동태 맞습니다. 자, BPP를 고르면 있어서 실수도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 BPP를 찾았어요. 근데 시제가 한 두세 가지가 나눠져 있거나 수일치가 다르다면 주어나 시제 단서 보시고 고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5 좀 넘어갈 거고요. 자, 보충어법으로 갈게요. 이거는 중요하죠. 대부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수거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적용하실 거예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설명 안 할 거고요. 이거 시간 내서 따로 입으로 손으로 외워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어려운 거 할 겁니다. 포인트 5가 두 개라고 되어 있네. 5-1, 5-2로 나눌게요. 자, 5-1, 5-2 이렇게 볼 거고요.
자, 진행하기 전에 두 개 다 어렵고요. 두 개 다 이제 출제 빈도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나마 포인트 5-1이 이 둘 중에서는 조금 더 쉽고요. 얘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사형식의 수동태와 오형식의 수동태를 볼 거예요. 사형식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능동태 형태부터 알고 가셔야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는 능동태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혹은 동사 자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얘도 고민 안 해요. 그냥 뭐 쓸 거예요? 수동태 BPP 쓸 거예요. 맞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목적어 하나일 때예요. 목적어 하나일 때는 해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해석으로 구분하는 포인트는 뭐다? 주는 건지 그럼 능동, 받는 건지 그럼 수동 이라고 고르실 거고 어떤 동사할 때 이런 사형식 동사할 때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둘 다 some instructions, some documents에서 목적어가 있어요. 주어는 똑같이 applicant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셨어요? From the manager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매니저로부터 얘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PPP. 봤더니 to the manager. 매니저에게 얘를 줄 테니까 능동 이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얘가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주어 있고요. 자, B가 있었어요. R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permiss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동사가 나왔어요. A번 taken 자, B번 granted C번 뭘까? proceeded 자, D번 뭐 해보지? 그거 해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renewed 여기 예시는 그냥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보기는. 자, 어떤 문제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되냐면 어휘 문제네 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운이 좋으면 맞추겠지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보기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냈지만 ETS가 문제를 낼 때는 분명히 고심을 해서 보기를 낼 거예요. 뭘 고심을 해서? 아, 우리 학생들이 해석으로만 봤을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보기를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해석만으로는 고를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단서가 분명히 BPP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라는 게 단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다? 사형식 동사, 그 다음에 해석을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해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 이해되셨죠? 오답률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맞추시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내가 공부를 한다면 자, 그 다음 오형식 동사 수동태 볼 건데요.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BPP 다음에 부사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형용사가 나와.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보다 BPP인데 이런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부사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요 똑같은 어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BPP 다음에 부사인데 여기에 어휘 빈칸을 냈어요. 자, 힌트는 뭐가 되냐면 B하고 빈칸이 됐는데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게 힌트겠죠? 자, 그랬을 때는 뭐를 고를 거다? 이 자리에 오형식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고를 거다. 되셨나요?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알고 계시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얘 수고처럼 그냥 외우세요.
자, 얘를 어법으로 설명 들어가자면 좀 어렵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동사들은 목적보어로 명사를 가지는 오형식 동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면 뒤에 자, 얘가 목적보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사가 목적보어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be named 명사, be called 명사, be elected 명사, be voted 명사, be appointed 명사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 예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시고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저랑 보실게요. 얘는 해석으로 봐야 되나? 해석으로도 단서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회사니까 회사가 workplace를 고려를 한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회사가 최고의 workplace라고 고려가 된다. 라고 해서 해석으로 고르실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아셔야 돼요. 자, 뒤에 the best workplace가 나왔네? 라고 했을 때 얘는 consider는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선생님 여기 consider는 안 넣었잖아요. 뭐예요? 사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consider는 여기에도 붙고 사실 여기에도 붙어요. 그래서 여기 the best workplace라고 나왔을 때 by its employees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수동태구나. 근데 여기 명사가 왜 나왔지? 이거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목적보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로 고려가 된다라고 보실 거고요. 두 번째 be considered 나왔어요. 얘 오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뒤에 부사 아니고 뭐 써야 된다? reliable 써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시를 제가 난이도 조금 더 높여서 문제를 내자면 자, reliable 똑같이 할게요. 그럼 정답은 reliable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맞아요. reliable 정답을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는 careful 이렇게 볼게요. 자, 이랬을 때 뭘 고를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예를 냈냐면 우리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어휘 문제를 내게 되면 이게 어법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요. 얘를 자연스럽게 해석을 동사랑 엮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careful이라는 애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되거든요. 자, 얘가 considered가 아니라 만약에 is kept 였다고 하면 더욱 매력적이게 될 거예요. 왜? 우리 학생들이 해석 어떻게 하니까? 신중하게 지켜져야 돼. 신중하게 막 보호가 돼야 돼. 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알려드릴게요. BPP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면 얘 해석을요. 어디랑 맞춰야 되냐면 주어랑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사랑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를 매치해 봤을 때 시스템이 믿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신중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조심스러울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자, BPP 다음에 형용사라면 주어하고 BPP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럼 이 형용사 어휘 문제는 누구랑 매치시킬 거다 분명히 주어랑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많이 들리니까. 자, 여기 1, 2, 3, 4 풀어보시고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보실게요. 1번 보면 BPP 나왔는데 얘 이거 사형식 동사네. 봤더니 목적어. 자, 허가를 승인받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2번은 was 다음에 형용사 문제인데 뒤에 형용사 문제를 PP 문제인데 뒤에 더 personal manager가 나왔네. 사형식인가 센트? 해석이 좀 이상한데. 기억이 나야죠? be appointed 명사. be appointed 명사. 뭐뭐로 임명되다. 자, decided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얘 실제로 기출 냈을 때 decided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얘는 우리 be decided 명사라고 외운 적 없고요.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BPP 다음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보세요. BPP, be kept 또 careful, cautious 가지 마시고 BPP 다음에 형용사다. 그러면 뭐랑 맞춰봐야 된다? 여기 sales, report랑 맞춰봐야 된다.
그럼 리포트는 신중할 수 없어요. 리포트가 감명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해석 잘못하시면 리포트가 되게 인상 깊어 라고 할 텐데 impressed는요. 나중에 감정 분사에서 보시겠지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리포트가 느낄 수 없습니다. 안 돼. cautious 말 그대로 조심스러울 수 없어요. 자, 리포트 어때요? 기밀일 수 있겠죠. 기밀 리포트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 confidential 보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명사가 나왔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BPP 명사 될 수 있었던 거. 4형식이나 5형식의 이제 몇 가지 경우들 보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죠? 4형식 이슈가 있죠. 해석도 자연스러워요. 새로운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다라고 해서. 자,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5-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덜 나오는데 고득점자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수동태 두 번째 갈게요. 원래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앞에서 봤죠. 맞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자동사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구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동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자동사들 여기에 이제 적어놨어요. 자, 봐두시고요. 이런 애들은 이런 형태로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자, 문제 유형과 이제 포인트 받을 텐데 문제를 봤는데 자, 문제가 자동사의 능동 수동을 물어요. 여기 첫 번째 예시 같은 거죠. 자, 얘를 물었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지? 뒤에 전치사가 목적 없이 따라 나와요. 그러면 자동사의 수동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오브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구문인데 얘는 부사가 따라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동사에 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뭘 쓸 거다? be disposed of 해서 이 쓰게 될 거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BPP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는데 명사인지 부사인지 고르래요. 원래대로 하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고르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가 자동사 전치사다 라고 하는 경우는 하나의 동사구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까지가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예시처럼 be disposed of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해석도 여기까지 나와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이렇게 부사 고르셔야 된다. 자, 세 번째 경우 가장 어렵습니다. BPP 다음에 전치사고 문장이 끝났어요. 명사가 안 따라 나와. 그랬는데 어휘를 물어봤어. 자동사인지 자동사랑 타동사를 보고 어휘를 이렇게 골라놨어요. 자, 원래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 없이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자동사의 수동태다 라고 해서 얘를 고르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파트 5 만점 맞아야지가 아니라면 굳이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고득점이에요. 나는 파트 5 거의 만점을 노린다. 그러면 요거까지도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수동태, 이제 시제랑 수동태 다 보셨고요. 이거 뒤에 문제 풀기 전에 한 번씩 쭉 정리하시고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프랙티스 문제 풀어보실 거예요. 자, 프랙티스 푸는 영상은 요거 다음번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